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69년 여자분의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채권조사 기일 곡가물 보관 신청으로 이제 환가형 사건이고요. 채권자 이의는 없었습니다. 주거 이력을 보시면 상봉동 화성 언니 임차지에 이제 무상으로 거주했고요. 인천 서구 마전동, 이건 사실상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채무자는 이것저것 떠들면서 이제 식당 같은 데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 어떤 보증금은 500, 1000 소액이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식당,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제 파탄 원인을 보니까 친구에게 약 3천만원 가량을 빌려주기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빚이 늘어났으며 생활이 어려워 카드 대출 또한 받음,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식당 등에서 월 8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어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파산을 신청하였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지만 사실은 좀 안 맞는 구석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내역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월 소득도 실제 이게 200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라는 사람은 사실상 뭔가 좀 그 채무자와 좀 모종의 깊은 관련성이 있는 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서울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 3천만 원은. 그래서 이제 채무자를 보면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요. 남편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별거 중입니다. 그 다음에 딸들은 26, 21 다 컸고요.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채무는 4,100이죠. 그다음에 보증금 1,000만원, 보험해약금이 287만원. 뭐 이건 환가가 좀 부적절한 정도의 재산이죠. 이 사안에서 이제 그 남편의 어떤 이제 폭력으로 가출로 이제 현재 나와서 이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이제 종합 의견을 한번 보십시다. 부친은 2007년 4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상속 재산 없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가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추적을 염려하여 모친이 주소지인 인천 서구에서 현재 실거주인 약수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이죠. 채무자는 이제 이 통장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2018년 6월경까지 주로 냉면집에서 일하며 월 200에서 250만원의 소득이 존재하였고, 산하대부에서 이제 1,800을 대출받아 남자친구에게 빌려주면서 채무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이제 부담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라는 분은 이제 사기죄로 현재 서울구치소 재감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파산과 동시에 실직한 점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뭐 몸이라도 아파서 당연히 실직했으면 이해도 되는데, 신체적으로 어떤 특별히 장애 내지 질환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인회생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쉬운 살이고, 그 과거 한 3, 4년 동안 쭉 소득이 있었고, 다만 채무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만 그렇다 그래서 채무자가 뭐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면 또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산에서는 엄격하게 개인회생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봐서 면책을 기각시키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소득 중 일부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재량 면책. 대개 이제 그 금액은,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에서 3년치죠. 또 엄격하죠, 소득조사가. 개인 파산에서는 좀 자유스럽게 뭐 대략적으로 추산으로 해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많으면 1년 반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소득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뭐 일부 금액이 좀 감액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령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이 채무자는 재량 면책이 됐고요. 채권자들이 이제 700만원 이라도 이제 배당을 받았죠. 그게 과연 적정한 처리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죠. 이분이 다시 또 만약 그때 파산해서 차버리고 개인회생을 간다 한들 개인회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에서 이제 소득을 속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소득을,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소득이 많으면은 개인 파산이 안 된다는 게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자기가 실제 어렵게 살고 거의 무직으로 노숙자처럼 지냈다는 그 진술을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어떤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게 허위 진술하는 거는 벌써 이렇게 들키죠.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과거에 통장에 월 200 이상이 찍혔어요, 급여가. 근데 진술서에는 그냥 80만원 정도 빼니 못 번다 라고 하니까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보죠. 그러면 이게 뭔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채무도 과연 이게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깊이 조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의 소득이라고 그냥 쉽게 모를 줄 알고 쉽게 거짓으로 진술서를 쓰다 보면 뭔가 어떤 그 모순되는 점에 노출이 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간혹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도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그냥 단순히 일용 노동이었다라고 이제 써요.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에 일용 잡부가 보통 이제 한 10만원 받나요, 요즘? 가끔 물어보는데 10만원 정도. 그러면 이제 한 달 꽉 채울 수가 없죠. 한 15일이나 20일 채워요. 150에서 200.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 이제 평균 소득이 80에서 100이라고 해도 크게 탓할 바가 아니죠. 택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조사한 어떤 분은 한 250에서 한 350 정도가 꾸준히 달마다 입금이 돼요. 이제 물어보니까 약간 좀 기술직이 있었던 거예요. 전기 반장. 때로 한 4,500 나갈 때는 본인 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것까지 같이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이해하더라도 어떤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한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환가를 하는 사안이 있는데, 그래서 소득 재산이야 문제 객관적인 계약서라든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거에 나오지만, 소득이라는 거는 사실은 100% 다 노출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객관적인 기준과 상이한 어긋나는 진술을 그냥 쉽게 해버리면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 내가 한 달에 300만원 벌었다, 현재는 실직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실직 자체가 타당하다면 취업을 못하는데 회생을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